여러분들은 고양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귀여운 외모? 도도한 성격? 아니면 치명적인 꾹꾹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양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 고양이 영상이 많이 퍼지면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으로 보는 고양이와 실제 키우는 고양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주로 귀여운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실제 고양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 제 회사 동료도 아무것도 모르고 고양이를 입양했다가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파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서 충격이었습니다. 파양은 고양이한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누구한테 버려지고 낯선 환경에 떨어진다는 건 그 어떤 동물도 싫을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 확실히 알고 입양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실제 집사들이 느끼는 고양이 단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단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내가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에 나온 단점들 중 하나라도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양이를 절대 키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의 단점 첫 번째, 고양이 알러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고양이 알러지 증상은 재채기, 콧물, 기침, 두드러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기는 힘들어요. 그럼 털이 잘 안 빠지는 고양이를 키우면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알러지의 원인을 고양이의 털로 생각하시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펠디원이라는 물질입니다. 펠디원은 주로 고양이의 땀샘이나 침샘에서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 날리지 않는 고양이를 키우더라도 알러지에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집에 가서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병원에서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고양이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고양이를 절대 못 키우나? 그건 또 아니에요. 고양이 알러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안을 자주 청소해서 최대한 알러지 물질이 없도록 해주는 거겠죠? 또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고양이를 자주 목욕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알러지 반응이 있다면 항알러지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거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 비용. 고양이한테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두 개로 병원비, 고양이 용품 구매비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비. 고양이를 처음에 입양하시면 기본적으로 종합 백신을 3차까지 맞아야 됩니다. 저는 한 번에 35,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종합 백신 이외에도 백혈병, 복막염 주사를 추가로 맞으면 비용은 더 들고요. 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발정 반응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컷은 17만원, 암컷은 29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어요. 대략적인 초기 비용만 해도 5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거죠. 입양 초기 이외에도 병원 갈 일이 은근히 많아요. 매년 항체 검사하고 종합 백신을 보강 접종을 해줘야 해요. 또 고양이들이 아파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 5,500원에서 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만약 검사가 필요해서 진행할 경우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스코티시 폴드, 먼치킨, 맥돌 등 품종묘들은 천성적으로 유전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유전병은 완치가 힘들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면서 치료를 해줘야 하고 이에 따라 병원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용품 구매비. 화장실이나 식기는 한 번 사면 오래 쓴다 쳐도 정기적으로 구매해줘야 되는 다양한 장난감, 캣닙, 배변모래, 사료, 영양제, 간식, 모래 등등. 고양이마다 다르지만 한 달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물론 적게 쓰려면 더 적게 쓸 수도 있지만 고양이를 키우면서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공간이 부족해진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키우려면 많은 용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용품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마리수 플러스 1개로 놓고 식기 등도 자리를 차지해요.
또 고양이는 쉽게 진료하기에 놀이 요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숨숨집, 스크래처, 퍼즐놀이 같은 장난감들은 부피가 꽤 돼서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원룸같이 비교적 넓지 않은 공간이라면 캣타워, 캣폴 등 수평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수직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제품을 비치해두는 게 공간 활용에 좋을 수 있어요. 넷째, 털 빠짐. 대표적으로 많은 집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털 빠짐이에요. 사실 빠진다기보다는 거의 털 공장 마냥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느낌이에요. 청소를 해도 털이 계속 있어요. 공기 중에 계속 흩날리다가 이미 청소한 바닥에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입에도 들어가고 외출하려고 검은색 옷을 입으면 어느새 옷에 털이 다 붙어 있어요. 이런 털날림은 자주 빗질해줘서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시베리안, 데본렉스, 스핑크스 등 털빠짐이 적은 품종으로 고양이를 입양하실 수도 있어요.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해져요. 숨숨집, 캣필, 퍼즐 등 많은 놀이기구가 있어도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집사랑하는 사냥놀이. 사냥놀이를 안 해주면 고양이의 체력이 넘쳐나서 집사가 자는 동안 밖에서 우당탕 거리면서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사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30분가량 사냥놀이는 꼭 시간을 내서 해줘야 해요. 이외에 발톱 잘라주고 사료나 물도 갈아주고 양치도 해주고 털도 주기적으로 빗어주고 특히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해요. 만약 악갱이를 입양할 경우에는 진짜 아기처럼 붙어서 분유도 잘 먹여야 하고 배변도 잘하는지 지켜봐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게다가 고양이 중에서는 집사랑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 하고 있을 때, TV 보고 있을 때, 밥 먹을 때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고양이 입양 초기에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섯째, 집이 더러워져요. 고양이는 사냥 본능이 있어서 비싼 가구나 소파 등을 핥히워 놓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직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여서 책상 위에 물품도 파헤치고 커튼도 찢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사냥놀이로 고양이의 체력을 빼놓아야 해요. 아니면 비싼 가구랑 떨어진 곳에 스크래처, 퀴틸, 먹이 퍼즐 등으로 고양이가 노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양이가 놀도록 해줘야 해요. 소파 같은 거 살 때도 잘 안 찢어지는 재질로 사고 고양이가 대소변을 하더라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분리형으로 사는 게 좋아요. 고양이가 이렇게 가구를 망가뜨리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고양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고양이한테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집사라 하나 봐요. 그리고 앞에서 화장실 청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이는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안 누려고 해요. 그렇게 참다가 결국 온 집안에다가 대참사를. 그러니까 화장실은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놓을 때 꾹꾹이 사이에 모래가 끼는데 그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면 온 집안에 모래알이 밟혀요. 일곱 번째, 집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고양이는 주로 고단백질 사료를 섭취하는데 사료를 소화하면서 암모니아랑 황화수소가 생성돼요. 그게 대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냄새가 지독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배설 행위를 한 다음 스스로 모래를 덮어서 가리지만 잘 안 덮이거나 아니면 모래를 뚫고 냄새가 나기도 해요.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주는 건 이제 당연하고 화장실 주위에 탈취기를 두어주는 게 좋아요. 간혹 싸구려 모래는 모래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꼭 상품 후기를 보고 냄새 안 나는 모래로 구매하셔야 해요. 그리고 대소변을 청소할 때 봉지에 넣어 최대한 밀폐해 놓으려 해도 냄새가 봉지를 뚫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리터라커 같은 물품으로 청소한 대소변을 최대한 밀폐해줘야 집안에 냄새가 안 배겨요. 그리고 사료 자체도 침 냄새? 메주 냄새 같이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를 계속 그릇에 놓아두기보다 자동 급식기 같은 제품으로 그때그때 사료를 주는 게 사료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냄새 안 나는 사료를 찾아보는 건데 저는 냄새 안 난다고 하는 사료 사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 소분해서 보관할 때도 최대한 밀폐해서 보관해줘야 되고요. 여덟 번째, 월세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취하게 되면 외로워서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자취하게 되면 고양이를 키울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보통 자취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기보다 전월세로 사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죠?
고양이 키우면 집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전월세 임대인 분들이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집 계약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고양이 몰래 키우면 안 되냐고요? 고양이 진짜 싫어하시는 임대인 분들은 아예 집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우기 금지라고 조항을 넣으세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 몰래 키우다 들키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9번째, 장기간 외출이 힘들어져요. 장기간으로 집을 비우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 청소, 사냥놀이 전부 다 못하게 되겠죠? 이로 인한 부작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 않아요. 그러니 배변 패드를 넓은 걸 쓰셔서 화장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해요. 또 최대한 고양이가 지루하지 않게 사냥놀이용 장난감을 많이 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장기간 집을 비웠을 때 고양이가 인덕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집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가전제품 전원은 모두 차단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내가 없는 동안 고양이가 밖에 나갈 수도 있으니 창문이나 문은 고정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준비하시더라도 처음부터 장기간 외출은 좀 피해주세요. 고양이가 집사랑 떨어져 있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집사가 장기간 안 보일 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외출 전에는 미리 집사가 없는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주는 게 중요해요. 10번째, 수면이 부족해져요. 고양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수면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자고 있는데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고 문을 긁으면서 울기도 하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양이 키우시는 걸 정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한동안 적응이 안 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집사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는 집사가 자기 전에 고양이랑 충분히 놀아줘서 저희가 잘 때 고양이도 지쳐 잠들 수 있게 해야 해요. 이렇게 저녁에 재우더라도 새벽에 고양이가 먼저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집사를 깨우려고 할 수도 있으니 자동 급식기를 미리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11번째, 훈련이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훈련이 힘들어요. 가구 긁지 말라고, 배변 다른 데 하지 말라고 나름 훈련시켜 봤는데 몇 시간 뒤에 바로 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또한 잘못했다고 처벌하게 되면 행동이 고쳐지지도 않고 고양이가 스트레스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단기간에 훈련시키기에는 쉽지 않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단점들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각 단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단점이나 해결책 이외에 다른 정보들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이 영상에 나온 모든 단점들을 하나하나 본인의 상황에 직접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실 때 고양이를 입양해 주세요. 그러면 집사와 고양이 모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고양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